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자, 초복 지났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이 이제 중복이잖아요. 네. 어느새 여름에 이제 절정으로 가고 있는데 여름꽃 하면 뭘까요? 연꽃. 연꽃. 이 연꽃이 7월 말이 이제 만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여름의 정취를 뭐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연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활짝 핀 연꽃을 보시기 위해서는 네. 좀 부지런해야 된다는 사실 네? 알고 계실까요? 왜요? 연꽃은 이른 아침에 폈다가 12시 이전에 꽃봉오리를 오므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꽃 하나가 3일 동안 개화하고 지고 7월 하순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전에 진단 그러니까요. 어쩐지 연꽃 보러 갔다가 연꽃 덜 폈다고 궁시렁궁시렁 했더니 네. 제가 좀 게을렀군요. 네. 야, 연꽃은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주변에 연꽃 단지가 참 많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부여의 궁남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궁남지는 올해 이 궁남지 연꽃 축제가 취소돼서 참 네, 아쉬운데요. 아쉽죠. 우리나라 최고의 인공 연못이기도 하고 또 백제 무왕의 러브 스토리가 스며들어 있는 곳이자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아침에는 연꽃 보시고 저녁에는 또 야경도 쭉 둘러보시는 네. 힐링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오늘 날씨 또 궁금하실 텐데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아침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데 걱정되는 건 오늘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덥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한낮에 대전이 30도, 공주는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높겠습니다. 장시간 바깥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요.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30도, 세종과 대전 30도, 공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9도를 넘나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두 낮게 일겠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금요일까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뭐 오늘 좀 해가 뜬다 했더니 비 네. 소식이 계속 또 아유. 이어집니다. 뭐 올해는 장마가 예년보다 많이 길어요. 다음 주도 또 비 얘기가 있는데 네. 뭐 집안이다 보니까 눅눅해요. 그래서 이제 좀 청소를 해서 네. 개운하게 해보려고. 뽀송하게. 근데 이게 안 개운해지니까 속상한 분들. 아. 특히나 이제 빨래하고 나면 네. 빨래가 이제 바짝 말라야 되는데 잘 안 말라서 좀 짜증스러운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보통 세탁물을 모아서 한 번에 빨래를 돌리실 텐데요. 예. 이런 장마철에는 습기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 번식을 하기 좋은 환경이라서 조금 땀에 젖은 빨랫감은 미리미리 그때그때 빨래를 네. 돌려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에 2번 해야 되겠네요. 네, 팁인데 세탁하실 때 식초 한 스푼을 넣으시면 네. 이 옷에 밴 냄새도 사라지고요. 또 옷 색깔도 선명해진다고 오. 그러는데 식초를 직접 부으면 안 되고 네. 물에 좀 헹궈서 헹군다기보다는 이제 풀어서 식초를 넣어주시면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아유, 꿀팁이네요. 제가 해본 건 아니고 우리 작가님이 아름답게 써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집안 곳곳에 주부들의 살림 솜씨들이 쭉 배 나오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는요. 반짝반짝 우리 집 엄마의 솜씨. 이 엄마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많아요. 육아부터 시작해서 요리하죠, 청소하죠, 빨래하죠. 요즘에 인테리어도 엄마들이 한다고. 그럼요. 여러분들의 팁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오늘 보내주세요. 줄다리기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주 우렁찬 남자 박창규 리포터 나왔는데 살림도 잘할 것 같은 박창규 리포터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목소리. 네. 박창규 리포터 네.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솜씨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가장 잘하는 거는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뭐 여기저기 깨끗하게 치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청소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는 자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자랑거리 솜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사 잘하기 기본이잖아요. 최고죠. 다른 사람 또 얘기 들어주기 이런 건 자신 그래요. 있습니다. 박창규 리포터 만나면요. 예전 말로 심리 밖에서부터도
표시가 나요. 인사를 하도 크게 해서. 와, 최고의 장점입니다. 또 잘 맞습니다. 들어주시고 또 함께 또 즐겁게 해주시니까 맞아요. 정말 최고인데요. 오늘은 또 솜씨 좋은 엄마들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누구의 아내이자 누구의 엄마인 주부들 살림솜씨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살림솜씨를 집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나누고 있는 엄마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불고기를 만들고 또 무궁화를 이용해서 차와 쿠키를 만들며 세종시의 문화와 이야기를 만드는 엄마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아이 키우랴 살림하랴 24시간이 모자란 엄마들이 힘을 모아 마을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집밥 메뉴의 대명사 불고기를 직접 만들어 전국으로 판매도 합니다. 엄마들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 안전한 먹거리를 저희가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행정수도 세종시에 딱 어울리는 꽃이죠. 무궁화로 쿠키와 다식, 꽃차를 만드는 마을 기업에서는 50대 이상 주부들이 모여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며 행복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세종시의 엄마들이 만든 마을 기업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엄마. 세종시의 원도심, 조치원 지역 엄마들이 만든 마을 기업을 찾았습니다. 어? 여기는 그냥 카페인데? 잘못 찾아왔나? 오늘 엄마들이 주축이 돼서 주부들이 만든 마을 기업을 찾아왔는데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 어디 계신 거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마을 기업 찾아왔는데 제대로 온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엄마들이 요리하는 곳 마을기업입니다. 오늘 찾은 첫 번째 마을 기업은 1994년부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직접 개발한 특제 양념으로 불고기를 만들고 각 가정으로 배달 판매하는 곳인데요. 마침 주방에선 오늘 판매할 불고기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반짝반짝 윤기 나는 것이 참 먹음직스러운데요. 익숙하면서도 맛있는 냄새가 폴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만든 불고기는 한 팩에 500g씩 담아 냉동 포장한 뒤 세종 지역은 물론 전국으로 택배 배송한다고 합니다. 여러 음식들 또 반찬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불고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엄마들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 안전한 먹거리를 저희가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 안전한 먹거리가 무엇일까, 맛있는 음식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불고기가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일대 이사장님의 어머님께서 1994년도부터 불고기 식당을 하셨는데 그 어머님의 손맛을 이어받아서 저희가 불고기 제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미리 만들어 숙성해 놓은 특제 양념에 얇게 저민 국내산 소고기를 재우는데요. 여기에 풍성한 맛을 더해줄 양파와 대파, 당근 등 갖은 채소를 넣어주고요. 하나 더, 엄마들의 정성도 듬뿍 담습니다. 재료도 중요하지만 불고기 맛의 비결은 또 이 양념에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뭘까요? 이 포도 와인, 포도주 향이 나는데요? 네, 세종시 특산품 머루포도입니다. 저희 머루포도 원액을 불고기 양념에 같이 넣어서 숙성시킨 다음에 저희가 불고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좋아져요? 불고기가 훨씬 부드럽고요. 그다음에 냄새도 없고요. 그다음 식감도 좋고요.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마을 기업을 만들었는데요. 조합원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든다는 보람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불고기 재우고 여기서는 이제 정량을 담고 또 포장까지 이렇게 역할 분담이 딱딱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바쁘다 보면 이제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도와주고 있어요. 또 뭐 서로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네. 네. 또 일하시면서 보람 같은 것도 많이 느끼시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학교를 가도 일찍 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지를 못하는데 여기는 이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엄마들은 아무거나 먹지만은 내 아이는 맛있는 걸 좋은 거를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엄마들도 안심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안전한 식재료에 지역 농산물로 맛을 내고 엄마의 손맛과 마음까지 더한 불고기 얼마나 맛있을까요? 사실 불고기 하나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죠. 하얀 쌀밥에 불고기를 듬뿍 올려 먹으면 밥 한 공기가 뚝딱 사라집니다. 여기에 채소를 곁들여 만든 미니버거는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아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하나만 먹어도 든든합니다.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불고기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맛입니다. 야, 확실히 머루포도 원액이 들어가서 그런지 포도향도 살짝 나면서도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네요. 네. 대부분의 불고기는 생일날, 뭐 잔칫날, 특별한 날 먹잖아요. 네. 우리 마을 기업은 늘 잔칫날이네요. 저희는 정말 이 지역과 함께 같이 가고 싶어요. 이 지역 사람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저희 집밥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엄마들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주천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엄마들이 만드는 마을 기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저희는 50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능 많은 여성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예요. 재능 많은 여성분들이 오랫동안 함께 해 오셨으니까 뭐 하시는 일도 많았을 테고 주력 상품은 어떤 거예요? 아, 궁금하시죠? 예. 네,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갈 곳이 있습니다. 또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뭐예요, 뭐? 따라오세요. 뭐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오시면 압니다.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찾아간 곳은 세종시 전월산 자락에 있는 무궁화 공원입니다.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짜잔! 재료를 구하러 왔습니다. 아,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재료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잠시만. 이 꽃은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무궁화로 이것저것 만드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곳에는 300여 종의 무궁화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식용이 가능한 무궁화도 식재돼 있습니다. 무궁화는 예부터 약재로 사용해 왔는데요. 독성이 없어 꽃부터 뿌리까지 다양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무궁화는 전부 다 식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무궁화를 예전에도 식용으로 사용했나요? 네,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은 여름에 배가 아팠을 때 줄기나 뿌리를 이렇게 채취해서 그거를 푹 다려가지고 음용을 하면은 배가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 본초 광목이 기록돼 있다고 해요. 무궁화 꽃은 말려서 차로 만들고 줄기와 잎은 갈아서 쿠키와 다식에 사용한다는데요. 동의보감에 귀한 약재라고 쓰여진 무궁화의 변신이 기대됩니다. 무궁화 꽃차와 함께 마시면 잘 어울린다는 마들렌. 여기까지는 일반 제과에서 만드는 반죽과 방법이 동일해요. 동일하죠. 자, 근데 이제 또 특별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 뭐가 예. 들어갈까요? 이게 바로 그 짜잔. 밭에서 저희가 네, 땄잖아요. 땄었던. 꽃하고 잎을 땄죠? 네. 그 잎 가루입니다. 무궁화 잎가루가 이 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녹차가루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무궁화 잎가루를 저희가 여기에서 오. 기본으로 아이고야 한 번, 한 번. 네, 한 두 번을 됐습니다. 예. 세종시 하면 무궁화 도시. 세종시에 맞는 식품을 개발하고자 무궁화 도시에 맞는 무궁화 잎을 사용해서 식품을 개발하고자 저희가 열심히 끊임없이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골고루 섞인 반죽을 마들렌 틀에 담고 오븐에서 15분 정도 구워주면 되는데요. 견과류까지 넣어주면 비주얼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엄마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무궁화 마들렌 어떤 맛일까 궁금하시죠? 하나 더 엄마표 수제 도시락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쿠키부터 차까지 무궁화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향긋한 무궁화 차의 향기 속에 엄마들의 솜씨를 맛보는 시간.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이웃들을 챙기는 마음까지 느꼈습니다. 환경
식량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 모두가 기본 취지가 그래요. 그래서 도시락을 회수용으로도 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보람 있게 생각이 돼요. 저희가 시니어가 돼서 이제 노년이잖아요. 노년이 어떻게 해요? 외로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무궁화의 꽃말 중에 하나가 또 영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을 기업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쭉 행복한 분위기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기업이요 영원하라!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엄마들이 새로운 꿈을 안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주부의 노하우에 정성과 솜씨가 더해져 특별한 레시피가 탄생됐는데요. 내 고장을 사랑하는 만큼 지역 농산물을 아끼고 기여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엄마들. 그래서 엄마들의 마을 기업에선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옵니다. 세종시 이제 원도심이죠. 네. 조치원에 불고기 만드는 엄마들 그리고 무궁화로 쿠키하고 차를 만드는 엄마들을 만나고 왔는데 집안 살림하면서 이제 일할 수 있다라는 게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저 지역 사회에 새로운 볼거리하고 먹거리 만들었다는 게 너무 좋은데 다 그렇고 그냥. 네. 오늘도 엄청 먹고 막걸리 부럽기만 합니다. 아, 부러워요. 그렇죠. 엄마들이 우리 가족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어 좋고요. 그리고 네.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고기는 전국 어디든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우리 마을 기업에서 만든 불고기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배고파요. 네. 그 윤기가 잘잘 흐르는 불고기의 맛은 상상이 되는데 네. 그 무궁화 차와 쿠키의 맛은 어떨지 네, 네, 네. 궁금해지거든요. 네, 무궁화는 여름의 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차로 준비했다가 또 여름 내내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궁화 그 차 같은 경우는 뭐 국화차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무궁화 잎이 들어간 마들렌, 뭐 쿠키 등은 여러 녹차잎들을 사용한 뭐 견과류들 또 그 음료들 음식들과 비슷한 맛입니다. 궁금하시면 그 맛 한번 세종 씨의 차와 쿠키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하면 500원이 예전 유행어라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궁금하면 사 드셔보시고 그러니까 마을 네. 기업을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세종에 가면 저도 꼭 한번 들르고 한번 검색을 해서 사서 좀 먹어봐야 되겠는데 우리 엄마들의 마을 기업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입니다. 이른 아침에 부지런한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과 네.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네. 퀴즈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뭐 불고기에 녹차 맛도 나는 그 무궁화 마들렌 마들렌. 쿠키. 거기다가 아니 도시락도 내가 봤을 때는 안 나와서 그렇지 먹었을 거야 분명히. 푸짐하게 맛있게 먹고 박찬기 리포터가 아침엔 퀴즈 함께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음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쇠고기 등을 얇게 저며서 양념에 재웠다가 불에 구워 먹는 음식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갈비찜, 2번 비빔밥, 3번 불고기. 입에 자꾸 침이 고이네요. 이 음식 뭐 안 힌트를 볼래요, 안 드릴 볼래요.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불판 위에 그야말로 구워 먹는 고기고요. 그렇죠. 갈비찜이 그렇게 나오죠. 네, 또 지역별로도 뭐 언양식, 광양식, 서울식이 있으니까 한번 골라서 맛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대한민국 같아요. 대표 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셋 다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 하나이지만 자,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불판에서 구워 먹는다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3번 불고기가 정답이었습니다. 불고기는 양념한 고기를 꼬치에 깨어 불에 구워 먹는 고구려의 맥적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얇게 썬 쇠고기를 양념장에 묻혀서 석쇠에 구워 먹는 음식입니다.
이 불고기는 그 달콤하면서도 이 짭조름한 맛으로 외국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네. 한식일 것 같은데요. 소고기에 그 좋아하는 채소를 가득 넣고 양념에 재웠다가 굽기만 하면 되니까 네. 저도 오늘 도전! 아까 거기 거 살까요? 하지 마, 도전하지 네, 마. 그게 현명할 것 같네요. 그저 혼자 도전해도 혼자 속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불고기는 오늘 좀 땡기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먹고 싶네요. 오늘 불고기의 날인 것 같은데요. 불고기에 이제 막 차오르는 이 느낌을 바로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산지의 바이틈에서 자라는 콩가에 여러 해 살이 풀러 일반적으로 약초로 재배하며 가을에 채취해 노도와 잔뿌리를 제거하고 햇빛에 말려 약재로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환기, 2번 생강, 3번 천궁. 보양식에 주로 많이 들어가요. 네. 예, 뭐 이름을 짓다 보면 앞자나 뒷자나 이제 똑같이 이름을 좀 만들잖아요. 네. 예, 원기하고 아주 친할 것 같아요. 원기. 원기 회복에 좋은 약재이기도 합니다. 네. 자, 뭐 이 금강하고 약재는 친할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원기하고. 자, 이 약재는 원기. 무엇일까요?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환기, 두 번째 생강, 천구. 자, 이 약재 정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환기가 정답이었습니다. 환기는 콩가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로 주로 뿌리를 말려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원기를 보충하고 이뇨작용과 소염작용,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요.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 효능이 있어 인삼 대용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이 환기는 이제 원기를 보충하고 땀을 좀 그치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앞서 박찬규 리포터도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드시는 삼계탕에 넣으면 뭐 최고의 요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서 불고기도 나왔지만 삼계탕에 환기를 탁 넣어가지고 한번 또 드시면 저랑 사실 박찬규 리포터는 이제 환기 많이 먹어야 돼요. 예, 땀도 많고 열도 많고 해서. 네. 자, 환기 넣은 삼계탕까지 만나봤어요.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세 번째 문제는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지켜야 할 수칙과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는 금지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여태 해수욕장에서 보기 어려웠던 일이 이제 벌어지고 말았는데 네.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바닷가에 가셔도 이제는 구경을 하실 때 그 안에 들어가서 박새 흑사장에서 뭐 먹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어렵지 않나? 어렵지 않나? 그럼 취식이 뭐 그거겠지 뭐. 네, 뭐 하여튼 어렵지 그런가 봐요. 않나? 네. 라는 생각이 아침엔 드네요. 퀴즈 세 번째 문제.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취식과 그다음에 음주 행위는 금지된다. 어떨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역시 O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개장 시간에 백사장에서의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네, 해수부는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 등을 실시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바다를 사랑하는 만큼 바다도 우리에게 많은 걸 줄 거기 때문에 네. 오래 지나면 바다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아우, 듭니다. 네. 자, 바쁘게 또 갑니다. 이제 네 번째 문제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볼게요. 문제 나갑니다. 3, 2,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 환경 보존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블루벨트, 2번 그린벨트, 3번 블랙벨트. 네, 세 가지 보기 중에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단어라서 네. 귀에 많이 익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자연을 위한 거라고 하니까 자연하면 떠오르는 뭐 산, 나무, 들과 어울리는 색을 한번 골라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색을 한번 골라보면 좋겠다. 그런 힌트고요. 네, 개발 제한 구역을 잘 이렇게 또 그린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그린벨트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로 생산 녹지와 차단 녹지로 구분되고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자, 보기에 나왔던 벨트가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예, 이 블루 벨트는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해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에 설정한 구역을 말하고요. 또 모르셨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블랙 벨트는 미국의 알라베마주, 어려운 주죠. 네. 알라베마주에서 미시시피주. 참 이렇게 주를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요 걸쳐 있는 검은색 토양으로 덮여 있는 완만한 대초원 지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아침에 또 상식이 쑥쑥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사자성어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감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초지일관, 2번 전전반측, 3번 형설지공. 그러게요. 뭐 저 처음에 세운 뜻이니까 네. 이 처음, 뭐 초기, 초반, 초반, 뭐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뭐 당선되면 초선. 초선. 뭐 그렇게 가면 되나? 자음에 공통점이 있네요. 아까 네. 뒤로 갔으면 이번에 그냥 초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처음에 세운 뜻을 쭉 끝까지 밀고 나감. 사자성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1번 초지일관이 정답이었습니다. 초지일관은 처음 품은 뜻을 하나로 꿰다라는 뜻으로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세종의 정말 엄마들의 파이팅하는 소식과 함께 네. 씩씩한 아침엔 퀴즈까지 함께해준 박찬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반짝반짝 우리 집 엄마의 솜씨입니다. 뭐 요리부터 집안 네. 살림까지 엄마의 솜씨 많이 자랑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이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간대가 좀 빨라져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이렇게 또 사진 사연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요. 자, 덥고 습한 날씨, 이 여름에는 사실 입맛 잃기가 참 딱 좋은 계절인데 네. 그래서 이 별미를 찾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우리가 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 바로 달팽이입니다. 뭐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이 달팽이로 만든 음식을 많이 드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선 조금 생소하긴 생소하죠. 한데 한식으로 만들어진 달팽이 요리 함께 만나보시죠. 아우 날은 덥지 습하지 입맛 없다 입맛 없어 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건강 챙겨야 되는 계절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이맘때 되게 되면 뭘 먹어야 되나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들이 고민해서 찾아낸 히든 아이템 세계 3대 진미에 빛나는 뭔가 귀한 그 녀석 만나러 가보실까요? 출발 가자.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각광받는 식재료 달팽이를 아시나요? 맛과 영양, 식감과 풍미까지 골고루 만족시키는 달팽이 요리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여수 화양면의 산전마을, 무공해 자연환경 속에 달팽이 농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 여기네 여기 뭔가 귀한 그 녀석이 있는 이곳이 여기구나. 아이고 안에 계시네.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뭔가 귀한 그 녀석이 있는 곳이구나. 이거 달팽이를 사육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렸는데 달팽이는 하도 보이지 않고 지금 통만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이제 그 통속에가 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달팽이 여기에 지금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거의 5,000통입니다. 5,000통이요? 예. 야 5,000통 한 통에 20마리씩 5,000통이라고요? 네, 쉬엄쉬엄 여유롭게 살려고 귀촌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달팽이를 키우게 됐다는 김성국 대표. 시간과 정성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시아고 그 민달팽이만 보다가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봤던 달팽이가 이걸 아니네요. 이제 보면은 조금 안 물어요?
아니 너무 커서 이게. 지금 이것이 야행성이라 지금 주무시고 계시네. 자는 중이구나 이 친구야. 미안하네. 색깔이 다른 4가지 종류의 달팽이를 키우는 달팽이 농장에선 식용 달팽이의 대표 주자인 아프리카 왕달팽이가 무럭무럭 커가고 있습니다. 와 이게 알을 예. 많이 놓나 봐요. 예, 이것이 이제 적게는 한 네. 70개에서 네. 많게는 한 300개 정도 알을 넣습니다. 300개까지. 예. 코코넛 열매의 부산물인 코코피트를 물에 불려 촉촉하게 만들면 달팽이가 쑥쑥 자라날 배지가 완성되고요. 채취한 알을 깨끗하게 씻어서 넣어주면 부화 준비가 끝난답니다. 알을 채취하다 보면 네. 거기가 찐득찐득 이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네. 이렇게 세척을 함으로써 네. 말끔히 세척해갖고 이렇게 묻는 것이 아. 그 생존율이 또 높고 예. 예, 또 이 흙이 부패가 안 됩니다. 아니 남편 덕분에 그 달팽이 엄마가 되셨어요. 예.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막 처음에는 힘들다가도 아들이 이제 예. 조금 커가는 과정을 보면은 재밌어요. 귀엽고. 귀엽구나. 이쁘고. 아 그래요? 예. 또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어두운 환경을 조성해주면 달팽이 알이 부화해 무럭무럭 자라는데요. 어미 달팽이로 자라기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자연적으로. 이제 안에서부터 네.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생명이 돼가지고 부활한 거예요. 부활. 둘이서 이제 그 뽀뽀하면서 네. 한 사람이 너무 강하면 네. 그 안에 수분을 좀 빨아본가 봐요. 그래갖고 죽는 것 같아요. 달팽이 농장이 상당히 에로틱한 곳이네요. 이것이 상당히 그 친구의 뽀뽀로 인해서 한 친구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네. 아 정말 잔인합니다. 잔인하네요. 아, 자연 폐사를 막으려면 달팽이 집의 환경도 쾌적하게 유지해줘야 하는데요. 매일매일 청소하랴, 밥 챙겨주랴, 간식도 주랴. 부부의 하루는 분주하기만 합니다. 열심히 달팽이 돌보다 말고 식사하시려고? 아니. 뭐 이렇게 맛있는 걸 가지고 오셨어요? 애기들 이제 밥 주려고. 애기들 밥 주려고. 아 애기들 밥 주는 거 치고는 너무 많은 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아니요, 색깔이 너무 여러 가지인데요. 예. 뭐예요 이게? 이것이 이제 그 칼슘제고요. 돼지 아주 애기가 먹는 사료 미강이라고 거기 하고 이제 두부 비지를 이렇게 해갖고 비율은 이제 1대1로 이렇게 합니다. 영양 듬뿍, 정성 듬뿍 사료를 먹고 쑥쑥 자란 달팽이는 과연 어떤 음식으로 탈바꿈할까요? 요리할 때는 한 이틀 여아들을 밥을 안 줘야 됩니다. 밥을 안 주면 여아들이 이제 네. 그 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요. 소금물에 한 30분 담가 놓습니다. 자 오늘 그럼 제가 달팽이로 먹을 수 있는 요리 어떤 거 좀 해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 회하고 샐러드 할 거예요. 그 유명한 외국에서 먹는다는 그 달팽이 샐러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슷하지 않아도 저 방식대로 했습니다. 너무 당황하시는데 우리가 또 거기 가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진 한국식 달팽이 요리가 고급 레스토랑의 에스카르고보다 훨씬 맛있겠죠? 깨끗하게 씻은 달팽이는 물과 된장을 넣고 20분 정도 삶아주는데요. 위로 떠오르는 거품은 말끔히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빼가지고 여기 뒤에 요것을 떼거든요. 여기 끝을 요거 검은 거를 그러면 먹어도 돼요. 미식의 나라 프랑스 사람들도 반하고 갈 여수 화양면식 달팽이 샐러드 시작해볼까요? 주재료는 달팽이와 삼겹살, 각종 채소와 과일이고요. 올리브유와 간장, 식초와 설탕, 다진 마늘을 넣어 매력 만점 소스를 만듭니다. 그거 먹고 깜짝 놀란다고. 맛있다. 달팽이 또 여기에 달팽이도 듬뿍, 부재료도 듬뿍 넣어서 섞어주면 달팽이 샐러드가 뚝딱 완성됩니다. 달팽이 샐러드를 제가 예. 맛 좀 봐보겠습니다. 골뱅이가 들어간 느낌인데 씹히는 느낌이 골뱅이보다 훨씬 더 식감이 훨씬 좋아요. 근데 옆에 있는 채소들이 어우러지니까 고소함도 있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그 간도 너무 땅가져가지고 와 진짜 고급 요리 먹는 그런 느낌 분명히 있어요. 요거 하면서 돼지고기하고 하니까 요거 달팽이가 좀 찬 음식이다네요. 그래서 돼지고기랑 같이 하면 더 맛있습니다. 달팽이 좀 넣고요. 한국인의 입맛엔 매콤한 회무침이 오이하고 빠지면 섭섭하겠죠? 달팽이에 오이, 양파 등 각종 채소를 푸짐하게 넣어주고요. 고춧가루로 빨간물을 들여줍니다. 회무침. 여기에 매콤달콤 새콤한 특제 양념을 넣어 버무리면 최고급 회무침 완성.
달팽이의 그 끈적끈적한 게 살아있네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네요. 예. 채소를 그 끈적끈적한 진액이 싹 감싸는 느낌이에요. 이제 샐러드 할 때는 또 맛있다. 조금 더 식히고 예. 이제 해무침할 해무침을 때는 때는 좀 덜 식히고. 샐러드는 진짜 말 그대로 좀 신선함이 있다면 이거는 진짜 달팽이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회무침을 드셔야겠네요. 한국 음식의 재료로 완벽하게 적응한 달팽이 요리의 세계를 감상해 볼까요? 달팽이를 듬뿍 넣어 식감을 살린 달팽이 전과 짭조름하게 조려낸 달팽이 간장조림, 고급진 향이 솔솔 나는 버터볶음과 통째로 삶아 부추와 함께 먹는 숙회도 비주얼 값. 카레에 들어가도 풍미가 살아나고요. 백숙에 들어간 달팽이는 얼마나 부드러울까요? 화려하고 푸짐한 달팽이 요리 한상입니다. 야, 이거는 이거 식당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집에서 차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요리가 지금 차려져가지고 좋으시겠네요.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달팽이를 듬뿍 넣어 끓여낸 달팽이 백숙. 어디에서도 맛보기 힘든 신박한 조합인데요. 국물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달팽이와 백숙의 그 조합은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는 10화돼도 되겠는데요? 진짜 맛있는데 국물이 엄청 진하고 맛있고 너무 좋네. 방송 생활 오래 했지만 죄송스럽게 오랜만이에요. 제작진들이 참 미안하고 좀 이따 드세요. 제가 최고급 식재료 달팽이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합하고요. 노화 방지에 탁월한 성분, 뮤신도 풍부하답니다. 달팽이 요리에 매력이 있네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맛이 다 달라요. 예. 식감도 다 달라요. 달팽이 요리 매력이 있네요. 보통 일반적인 식재료가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비슷한 식감을 갖고 나는데 이거는 어느 곳에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식감이랑 맛이 완전 다른 큰 매력이. 사모님 본인이 한 요리 본인이 드셨을 때 어떤 맛입니까? 정말 맛있네요. 내가 해도 맛있는 맛. 달팽이 요리를 집에서 해 드시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집이나 이런 걸로 또 섭취를 하셔도 효능을 볼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네. 집은 이제 그 한약재를 그 한 20여 가지를 첨가해서 그 12시, 이제 110도로 해서 12시간을 갑니다. 여기 안에 지금 달팽이의 모든 게 들어있네. 청정한 환경에서 엄선한 먹이를 먹고 자란 달팽이. 여기에 부부의 정성까지 더해지니 더할 나위 없는 식재료가 탄생합니다. 맛과 영양, 식감과 풍미까지 흥미진진한 달팽이 요리의 세계였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건강 챙기세요. 한국식 달팽이 네. 요리를 만나봤는데 실제로 이제 살아있는 걸 보면 좀 미안하긴 한데 이게 수육 삶듯이 이제 된장 한 스푼 넣고 이제 푹 삶아서 그 뭐 채소도 우리 채소, 우리 그 소스들 가지고 이렇게 그럼요. 만들었는데 아우. 그 샐러드, 저는 일단 샐러드 맛이 참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초무침, 전 카레, 백숙까지 아. 응용할 수 있는 요리가 너무 많고요. 좀 새로운 조합일 것 같은데 네네네. 또 이 고단백 저칼로리에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하니까 별미로 챙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달팽이 와. 요리 괜찮습니다. 네. 근데 달팽이도 달팽이라고 참 좋긴 하겠지만 여름엔 네. 뭐 저만 그런가요? 그냥 저는 삼계탕, 백숙. 그러니까 그 우리 보양식 네. 뭐 따지고 보면 복다리 음식으로는 닭 요리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저도 닭 참 예. 좋아하는데요. 닭도 다 똑같은 닭이 아니라고 합니다. 임금님이 드셨던 조선 토종닭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명맥이 끊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통 토종닭으로 인증받은 닭이 어딘가에 충주에 있군요.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검은 빛을 띤 다리, 7개의 벼슬, 위풍당당하게 마당을 거니는 모습. 명맥이 끊겼다고 알려진 조선 토종닭인데요.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바로 그 전통 토종닭을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꾸꾸 꾸꾸꾸꾸꾸꾸. 와, 이렇게 우리에게 친근한 닭이요. 사실은 그 조선시대 토종닭과는 좀 전혀 다른 닭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왜냐면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토종닭들이 외래종과 섞여서요, 그 조선시대 수라상에 올라갔던 그 토종닭과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바로 이곳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토종닭을 키우는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저 확실한 남자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충주에 바로 그 전통 토종닭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이 소리 봐, 여러분. 이 닭 울음소리가 굉장히 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오면은요, 그 네.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토종닭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토종닭 인증된 토종닭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에 토종닭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동안에 연구한 결과 지금 토종닭을 복원한 거예요. 20년 동안 연구하셨다고요? 예. 대박.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전통 토종닭을 만나기 위해 농장 안에 들어섰는데요. 신발을 살균하고 돌아보니 짜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마당을 거니는 우리 전통 토종닭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맥이 끊어진 것으로 알려진 전통 토종닭이 어떻게 이곳에 있는 걸까요? 제가 20년 전에 이 토종닭에 관해서 우리나라 토종닭이 멸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시작해 토종닭을 갖다가 한 20년 동안 연구해왔어요. 그러다가 사실 제가 토종닭을 찾다 보니까 잡종닭은 있어도 우리나라 순수 토종닭이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병아리를 들여와가지고 잡종 그거를 계속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고 나서 지금 대로 따지면은 지금 한 30대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고문서에 나와 있는 토종닭을 얻기 위해 20년간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 끝에 토종닭 인증에 성공했답니다. 이곳은 자유방목장 시설을 갖춘 동물복지농장.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우던 전통 토종닭의 습성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닭들이 정말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바로 그 토종닭인가요? 황색, 검정색, 백색 중에 그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던 닭이 어떤 거냐고요? 왠지 저는 그 황실이니까 황토새 맞나요? 아니요. 본래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던 닭은 백색 닭입니다. 백색이에요? 예. 그 의미가 다 있나요? 예. 그 황색, 백색, 흑색 세 종류 중에 백색이 제일 지방이 작아요. 기름이. 그다음에 황색이 적당히 기름 있고 하니까 그게 정승이 먹었습니다. 검정색이 지방이 제일 많기 때문에 장수가 먹었습니다.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임금님과 정승 그리고 장수가 즐겨 먹던 우리 전통 토종닭 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꼬끼요, 나 잡아봐라.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너 잡는다. 으라차차차. 애구구가 너무 빠른데요. 우리 토종닭은 사실 생김새부터가 왕감벼슬을 띠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왕감벼슬을 띠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벼슬 나오는 게 7개예요. 그리고 발이 보면은 그 까만 스타킹 신은 것 같이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깃볼에 보면은 하얀 반점이 있는데 그리고 고기를 삶았을 때 붉은 빛이 나와요. 우리가 닭을 삶아 먹으면 허연색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토종닭은 소고기 색깔 같은 붉은 빛으로. 토종닭은 달걀에서도 일반 닭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색깔과 크기에서부터 일반 달걀과 달라 보이는데요. 일반 달걀보다 크기가 작고 연한 아이보리색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하얀색인데요? 네. 그거보다도 더 하얀색이 옛날 조선시대 때는 더 하얗던데 현재도 지금 현재로 계속 복원을 하고 있는 과정이 이 부분입니다. 색깔 부분. 색깔 부분. 네. 맛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해서 날달걀을 먹어봅니다. 우와! 톡톡 껍질 깨서 입안으로 쏙. 날달걀 맛이 어떠냐고요? 어떠세요? 우와! 아니 제가요 예전에 막 목이 아플 때 날계란을 먹었을 때는 되게 막 비린 맛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고소하고 끝맛이 노른자에서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시중에서 파는 일반 달걀과 직접 비교해 봅니다. 일반 달걀에 비해 토종닭알이 더 작지만 노른자와 흰자의 비율이 7:3 정도로 노른자가 더 크답니다. 거기에 신선도 실험을 위해 노른자에 이쑤시개를 꽂아봤는데요. 꽂고 또 꽂고 계속해서 이쑤시개를 꽂아도 노른자가 퍼지지 않습니다. 찔러놓은 이쑤시개를 한꺼번에 뽑았는데도
노른자가 흐트러지지 않았답니다. 야, 진짜 대박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토종닭을 인증받았잖아요. 그럼 혹시 이 알도 뭐 인증 같은 걸 받으신 건가요? 예, 제가 토종닭 인증 받은 부분이 알로서 인증받은 겁니다. 아, 진짜요? 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토종란에 대해서 인증 제도가 없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쫓아다니면서 토종닭 인증을 받았습니다. 계란 쪽으로. 우와. 여러분, 윤기가 찰찰찰 흐르는데요. 와, 역시 노른자가 꽉 찼네요. 중요한 게 네. 우리 노란자 자체가 네. 가운데 몰려 있다는 것은 알이 신선하고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중앙에 토종닭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인정받은 토종닭 삶은 달걀입니다. 아니 노른자가 촉촉한데요? 예, 찰지죠. 이번에는 토종닭 백숙을 만나러 갑니다. 청궁, 감초, 말린 더덕, 녹두, 당귀 등의 약재에 황규와 마늘까지 준비하고요. 엄나무와 구지뽕으로 만든 육수를 압력밥솥에 붓고 손질한 토종닭과 약재를 넣은 후 40여 분간 푹 삶아줍니다. 밥솥 뚜껑을 열어보니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바로 그 백숙이로구나. 푸짐하다, 푸짐해. 부추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뭐 먹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네, 얘가 이제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은 예. 이제 육수를 담궈가지고 이제 부추를 이제 샤브샤브식으로 부추를 먼저 잡수시고 네. 나서 이제 닭을 잡수는데 네. 부추의 향이나 이런 게 너무 좋고 사람의 피를 맑게 해주니까 얘를 이제 부추를 리필을 많이 하세요. 야, 이 부추가 여기에 딱 담겨지니까 토종닭의 모습이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마음으로 토종닭을 한 입 뜯어봅니다. 와, 다리에 근육이 엄청 많나 봐요, 토종닭은. 네. 이 식감이 진짜 쫄깃쫄깃하고 네. 누룽지 같은 거 근육이 진짜 없네요. 우와, 기똥찬데요? 토종닭 백숙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최고다, 최고. 제가 성격이 뭔가 담백해지는 느낌이에요. 요거 딱 드시면은 편안해지면서 뭔가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토종닭, 너 깔끔한 애구나. 비좁은 닭장 속에서 키운 닭이 아니라 넓은 자유방목장에서 키운 우리 전통 토종닭이 있습니다. 임금님뿐 아니라 조선의 백성들에게까지 살이 되고 피가 되어주던 바로 그 전통 토종닭이랍니다. 와, 이게 그냥 토종닭이 아니고 조선의 네. 전통 토종 발음도 안 되는 토종닭이라는 토종닭,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긴 모습도 다르고 중요한 건 이제 달걀. 네. 이 달걀이나 고기도 좀 다른 것 같아서 야, 이거 올여름에 이 조선 토종닭으로 각종 약재 넣어서 그냥 백숙 하나 다 끓여 먹으면 네. 땀도 안 날 것 같은 야, 최고인데요. 네. 네, 참 화면 보니까요. 그동안 제가 알던 토종닭은 그러게. 토종닭이 아니었네요. 정말 그 밑에 있던 닭이었어요. 온 가족 다 함께 모여서 이 토종닭으로 이 올여름 몸보신 제대로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몸보신을 위해서 우리가 네. 또 소개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날씨 또 알아보겠습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찜통더위에 대비한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대전이 30도, 공주는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높겠습니다. 장시간 바깥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는데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30도, 공주 31도, 세종과 대전 3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9도를 넘나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두 낮게 일겠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금요일까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조금 빠르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의 사연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요 네. 안으로 보내주시면 아침이 좋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반짝반짝 우리 집 엄마의 솜씨였습니다. 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155님, 오. 제 아내 냉장고 정리 솜씨를 자랑합니다. 보관 그릇마다 나벨을 붙여서 보기도 편하고 깔끔합니다. 제가 혼자서 밥 차려 먹을 때도 어렵지 않고 정말 편하다. 이야. 저 아내가 얼마나 어우. 근데 또 저 재밌는 건 네. 남편이 지금 찍어서 자랑하시는 거잖아요. 꼼꼼하시네요. 저게 쉬운 일 아닌데 네. 이게 저렇게 좀 참 좋죠. 8099번님, 저희 엄마가 벽지를 직접 붙였어요.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엄마는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하시더니 성공했습니다. 엄마가 다 하고 나서 도배를 직업으로 해야겠다고 농담 삼아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깔끔한데요? 그러게요. 네. 잘하셨고 도배는 혼자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짝꿍이 있어서 두 명이 네. 조수까지 있어야 되는데 처음 붙이신 거 아닌 것 같은 와. 느낌으로 잘 바르셨네. 근데 요즘에는 벽지도 바르기 조금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예전보다는. 아. 예전에 막 풀도 쓰고 막 그랬는데. 네. 야. 8144번님. 주말에 아이들이랑 같이 간식으로 닭꼬치랑 바게트 피자 만들어서 먹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와. 좋아하네요. 제 요리 솜씨 어떤가요? 아유, 최고입니다. 최고라기보다는 맛을 봐야 하는데 일단 궁금하네요. 눈으로만 봐서 맛은 있어 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맛은 뭐 최고의 맛이겠죠. 네, 부럽네요. 0424번님, 이상하게 화장대는 그때그때 정리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정리함을 사서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화장대를 볼 때마다 뿌듯해요. 그렇죠. 박찬규 리포터 집인가요? 정리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정리함이 있으면 이제 나름대로 찾기도 편하고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네. 어지럽혀 놓으면 나중에 찾을 때도 힘들고 한데 정리함 저 방법 좋으네요. 네, 예.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9313번님, 제 솜씨는 아니고요. 솔직하세요. 친구가 요즘 푹 빠져 사는 취미생활입니다. 손뜨개로 가방을 만들어서 주변에 선물하더라고요.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3개를 뚝딱 만드는 솜씨 예쁘지 않나요? 예쁘네요. 나중에는 저 공방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어쩜 선물로 주기엔 너무 실력이 좋으신 거 아닙니까? 금손이십니다. 야, 저 가방은 진짜 판매해도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친구 대박입니다. 네. 0089번님, 우리 집 엄마의 솜씨입니다. 오시 커튼과 콩나물 길러 먹기, 그리고 집밥 메뉴로 가지구이까지 이만하면 자랑할 만하죠. 와. 아유, 식당 차리셔도 되겠다. 가지 요리 전문점. 네, 비주얼까지. 그러니까요. 맛있어 보입니다. 2704번님, 저의 솜씨라고 하면 십자수요. 예전에 더 많이 해서 주변에 선물로 주고 했는데 이제 노안이 와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네. 있다가 친정엄마가 아파트로 이사를 하셔서 집들이 선물로 하려고 돋보기 써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아유, 재능이 있으신데 이 노안 때문에. 근데 큰 돋보기 하나 사서 앞에다 놓고 하시면 좋지 네. 않을까 싶은데 정말 묵혀두기엔 너무 아쉬운 솜씨인데 십자수 좀 더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솜씨가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사진 사연 가운데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손재주를 자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진짜 같은 모형의 세계, 모형 음식의 달인을 통해 모형 제작의 이모저모는 물론 손바닥 위의 미니어처 세상까지 만나봅니다. 오늘은 좀 해가 떠서 덥다고 하지만 네. 이번 주도 뭐 그 뒤로 계속 비 소식이 있고 장마철이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뭐 이 장마 온다고 날씨 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 장마철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장마철에 검게 찌든 방충망을 청소하기엔 적기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수면 양말과 신문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수면 양말이 먼지 흡착력이 좋아서 젖은 이 방충망을 닦는데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신문지를 좀 맞게 잘 썰어서 네. 비 내리고 나면 그 신문지를 창틀 구석구석 이렇게 잘 놓고 네. 5분 뒤에 이제 떼내면 떼내기만 하면 그냥 청소가 싹 된다고 그러는데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다고. 오늘은 비가 안 오지만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있으니까 방충망 청소 계획 한번 세우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부터 저희들이 좀 빨리 인사를 드려서 당황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조금 더 부지런히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저희는 8시 50분에 돌아오고요. 7시 50분. 7시 50분. 왜 이러죠? 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